오랫동안 사람들은 성인의 뇌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의 신경가소성은 평생에 걸쳐 발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경가소성이란 뇌의 뉴런들이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가는 능력입니다. 영양정신의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는 건강한 식단이 신경가소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음식이 약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뇌는 하루 열량 섭취량의 20%를 소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먹는 미네랄, 비타민, 지방, 그리고 단백질은 뇌의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몸을 돌보는 일의 기본은 건강한 식사입니다. 그러니 정신건강의 기본도 건강한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흔한 정신장애인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따르면 우울증은 기분 저하, 에너지 부족, 그리고 집중력 저하를 동반합니다. 반면 불안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신경과민, 수면장애, 과도한 걱정을 경험합니다. 두 질환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정신건강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들의 3분의 2는 항우울제를 먹어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항불안제에 관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약과 대화요법을 병행하여 증상을 관리하고 식단과 운동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컬럼비아 의학대학원의 정신과 임상조 교수인 드류 램지는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지중해식 식단을 권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주로 과일, 채소, 생선, 통곡물과 건강한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식단은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증진하며 신경가소성을 발달시키고 염증을 없애며 장 건강에 유익한 마이크로바이옴을 늘립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컬럼비아 의학대학원의 정신과 임상조 교수인 드류 램지는 그의 환자 중 한 명인 피트라는 젊은이의 예시를 듭니다. 피트는 10대 때부터 약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우울증 병력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피트는 자신의 우울증이 유전적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피트의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최근에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특정 유전자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발병 소지를 높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전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후성 유전학에서는 사람들의 경험이나 식이요법, 운동과 같은 생활 방식이 타고난 유전 정보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우울증과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해마는 감정적인 반응을 관리하는 변형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기분 장애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해마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최대 20% 작다고 합니다. 뉴로트로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뉴런의 생존을 통제하는 단백질인 뉴로트로핀은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한 음식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된 흥미로운 연구에 따르면 뉴로트로핀은 쥐의 해마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UCLA 결과를 본 후 호주의 디킨 대학교의 교수인 펠리스 제커는 실험을 통해 더 건강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해마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해마보다 부피가 크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뉴로트로핀 말고도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물론 염증은 신체의 면역 반응일 뿐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 독소,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은 염증 분자를 증가시켜 신경활동을 방해하고 우울증을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염증을 생기게 할까요? 흡연과 만성 스트레스가 가장 먼저 여러분의 머리를 스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탄수화물, 트랜스 지방, 가공육으로 이루어진 서구식 식단도 염증을 발생시킵니다. 반면 다채로운 과일과 채소, 해산물, 그리고 마그네슘이 풍부한 아보카도와 다크 초콜릿은 만성 염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전은 전부가 아닙니다. 램지 박사의 환자 피트는 가공식품을 해산물과 채소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기력을 되찾고 약물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감정은 뇌에서만 느끼는 것일까요? 놀랍지만 의장관도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장관은 감정이나 직감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기능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의장관에 있는 수많은 뉴런이 끊임없이 뇌와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가 부를 정도로 먹었다는 신호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의장관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기관과 뇌의 의사소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물 실험을 한 결과 의장관 기능이 저하하면 스트레스와 공포 수준이 높아지고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겪는 사람들의 증상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의장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장에서 사는 수조개의 미생물인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장에 균이 살고 있다니 약간 역겹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장내세균은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영양소를 합성하고 음식을 분해하는 것을 돕습니다. 여러분은 이 작은 친구들 덕분에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거랍니다. 1960년대 무균질을 활용한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연구원들은 기분과 장내세균의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체내에 박테리아가 전혀 없는 쥐들은 신체적으로는 건강했지만 스트레스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쥐들은 낯선 서식지로 옮겨질 때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휴스턴 감리교 병원이 중증 우울증 및 불안 장애를 겪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장내세균의 다양성은 증상의 심각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비교적 낮은 환자들은 더 심각한 증상을 보였지만 비교적 다양성이 높은 환자들의 증상은 빠르게 호전됐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코크 대학교의 신경과학자인 존 크라이언의 연구에 따르면 한 달 동안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한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보다 더 낮은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능인 것은 아닙니다. 체질이나 가공식품으로 구성된 식단 때문에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에 의존하기보다는 사우어크라우트나 캐피어와 같이 섬유질이 풍부한 발효식품을 먹어줘야 합니다. 우울증을 이기기 위해서 대단한 슈퍼푸드에 의존하거나 엄격한 식단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뇌 건강에 좋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들을 몇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그중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분류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건강을 위한 지침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채식주의자든 케톤식 식사 요법을 따르든 입이 짧든 상관없이 즐겁게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는 어떤 음식이 최적의 영양소를 제공하는지 머리를 싸맬 필요 없습니다. 즐겨 먹는 음식만 골라도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첫 번째 음식군은 케일, 시금치, 아르굴라, 콜라드, 비트잎, 근대를 포함한 잎채소입니다. 잎채소는 영양가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샐러드, 볶음 요리, 페스토, 스무디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 음식군은 화려합니다. 형형색색 과일과 토마토, 피망,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가지, 적양배추, 그리고 베리류와 같은 채소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 섬유질, 칼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군인 해산물은 호불호가 엇갈리지만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흰살 생선, 연어부터 정어리, 굴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니 마음에 드는 음식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보세요. 견과류와 씨앗은 간식으로 먹거나 스무디와 샐러드에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먹기 쉬운 음식입니다. 그 다음 음식군인 고기의 경우 목초 사육고기를 먹어보세요. 환경에 더 좋을 뿐만 아니라 칼로리는 적지만 영양분은 더 많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군은 계란과 유제품입니다. 계란은 영양 밀도가 높고 다양한 요리에 쓰이며 가격이 적당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유제품은 필수식품은 아니지만 발효된 요구르트와 캐피어는 유익균과 칼슘,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만약 유제품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발효식품인 사우어크라우트, 된장, 김치를 시도해보세요. 마지막 음식군은 다크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릿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 건강검진 조사에 따르면 우울증 증상을 크게 줄여줍니다. 식단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선 온라인 검색 결과는 상충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모든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모든 정보는 여러분의 식단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힘들어한다면 그런 종류의 메시지는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시대적인 정보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과 의사이자 컬림비아 의학대학원의 정신과 임상조 교수인 드류 램지의 환자 중 한 명은 날씬한 허리를 위해 영양소가 거의 없는 아이스버그 상추를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로부터 허리가 잘록해야 건강하다는 잘못된 지혜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식단이 무엇인지 알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왜 식단과 정신질환의 관계를 고민하게 됐는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정신건강에서 걱정되는 사항을 적어보고 스스로 변화를 겪을 준비가 되었는지 물어보세요. 둘째, 여러분의 식습관을 고려해보세요. 어릴 때 먹는 것을 좋아했나요? 아니면 식사 시간이 고통스러웠나요? 먹는 행위와 관련하여 어떤 기억과 습관이 있는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가족들이 다 함께 밥을 먹었나요? 어릴 때 어떤 음식을 먹었나요? 요리하는 것보다 외식을 더 좋아하나요? 당신의 식습관을 살펴본다면 앞으로의 도전 과제는 무엇인지, 본인의 강점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동기가 무엇인지 알고 나면 큰 변화를 위한 작은 단계들을 밟아나갈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성취함으로써 여러분은 성장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겪으면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간단한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새로운 건강한 음식을 식단에 넣거나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면서 자신을 충분히 다독여주세요. 기억하세요. 매일 시금치만 먹어야 하는 엄격한 식단을 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음식을 찾고 자신에게 내재한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실제로 시금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실현 가능한 목표를 고수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이 쌓아온 작은 승리가 영원한 변화와 더 나은 정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지켜보세요. 건강하게 먹을 마음이 생겼다면 요리를 시작해봐야죠. 하지만 그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해보세요. 부엌에 모든 도구가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면 전자레인지만 있나요? 요리할 줄 아나요? 이 질문 중에 하나라도 아니오라고 대답했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치료하는 과정은 아주 느리고 부드럽습니다.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생활 방식을 다짐하는 과정을 거친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부엌을 준비하는 것만큼 간단한 일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먼저 주방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도구는 무엇이고, 어떤 주방용품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종류의 재료를 항상 갖춰두나요? 향신료 선반에는 뭐가 있죠? 필요한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한다면 영감을 주는 조리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주방을 유지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특별한 가전제품과 주방용품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칼, 도마, 채소와 면을 씻을 채, 소스팬, 프라이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앞으로 요리 실력에 자신감이 생기면 필요한 만큼 도구를 추가하면 되니까요. 다음으로 모든 가공식품을 영양이 농축된 주식, 통곡물, 그리고 맛있는 향신료로 대체하세요. 그리고 올리브유, 목초 사육 버터, 코코넛 오일과 같은 다양한 지방을 갖추세요. 모든 영양소가 지방으로 흡수되어 보존될 수 있도록 약한 불에 요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미리 계획한 식단을 요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 심할 때는 무엇을 요리하면 좋을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기분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며칠 동안 두고 먹을 수 있도록 푸짐한 식사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꼭 요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요리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면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해 오세요. 건강에 좋은 음식을 고르기만 한다면 충분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한 입씩 꾸준히 먹어보세요.
다짐을 마쳤다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의지입니다.